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한국사 백제편인데요. 백제의 흥성, 것은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의 시조 온조왕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다. 주몽이 처음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왔을 때 부여왕에겐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자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주몽의 아내로 주었다. 이 부인의 몸에서 큰 아들 비류와 둘째 아들 온조가 태어났다. 그러던 중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 자리에 오르자 비류와 온조는 오간 마려 등 10여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으로 내려오니 그를 따라오는 백성이 많았다. 이들은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았다. 여러 신하들이 하남 땅에 이르러 말하였다. 여기는 북으로 한수에 접하고 동으로는 높은 산을 의거하고 남으로는 기름진 평야를 바라보고 있으니 도읍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를 데리고 미추홀로 가서 도읍을 정했다. 한편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이었다. 한편 온조의 형 비류는 미추홀이 토지가 습하고 물맛이자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느껴 아우 온조의 위례성으로 와보니 도읍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고 백성이 편안하지라 후에 한숨을 쉰 나머지 죽으니 그 백성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와 백제의 형세는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온조가 처음 남으로 내려올 때 백성이 즐겨 따랐다 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백제의 세계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씨를 부여라 하고 원년 여름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2년 봄 왕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말갈이 우리 북쪽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마땅히 무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말갈을 막고 지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라. 고대 국가의 발전이란 언제나 싸움에서의 승리에 의존한다. 건국초의 창업 지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를 정벌 통합하여 국기를 튼튼히 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는 법이다. 온조왕도 제위 46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마한의 목지국을 호시탐탐 노렸다. 온조 이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로 왕위가 이어지는 동안 사만의 옛 땅은 마침내 모두 백제에 통합되었다. 다음 단락은요. 절개 지킨 도미의 아내. 도미는 게르왕 때의 사람으로 성씨와 출신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이었다. 그러나 의리에 밝고 그의 아내 역시 아름답고 절행이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 게르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다. 대개 여자들이란 모두 정절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금력과 권력으로 유혹하면 그 마음을 속이고 굴복하기 마련이다. 그러자 도미는 자신있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리기 어려우나 소신의 아내로 말하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소서. 왕은 이 말에 호기심이 생겨 도미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측근 한 명을 왕으로 가장시켜 왕의 의복을 입히고 거마에 태웠다. 한밤중에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의 행차임을 알리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함께 내 길을 하여
내가 이겨 너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의 것이다. 왕으로 가장한 자는 도미의 아내를 난행하려 하였다. 국왕께서는 농담이 없으신 것으로 아옵니다. 대왕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소첩이 목욕을 하옵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모시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물러나와 한 계집종을 잘 꾸며 들여보냈다. 그 뒤에 왕은 도미의 처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였다. 일개 아녀자로 감히 나를 속이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왕은 도미에게 중벌을 내려 그의 눈을 빼고 작은 배에 태워 강 위에 띄워버렸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하니 그녀가 말하였다. 지금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갈 일이 막연한데 왕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침 월경주기라 몹시 더러우니 다음날 목욕 제기하고 모시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믿고 허락하였다. 그녀는 그 길로 도망하여 강가에 이르니 배가 없어 건너가지 못했다. 하늘을 우러러 살려달라고 통곡하자 어디서 조각배가 한 척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다가왔다. 도미의 처가 배를 잡아타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따라가자 한 섬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섬에 올라 촉은 목피로 며칠 동안 연명하다가 천우신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멀리 도망가기 위해 그 배를 타고 고구려 땅인 산산 아래 당도하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생각하여 음식과 옷을 주어 나그네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자, 다음은 백제의 융성 단락인데요.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후 한수 유역의 지리적 이점을 잘 이용한 백제는 주변의 약소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문화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온조왕 이후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초고왕, 구수왕 등이 대를 이었고 주변의 세력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면서 영토는 날로 늘어만 갔다. 고위왕 때부터는 국가체제를 갖춰 왕은 붉고 큰 소매가 달린 골룡포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황금색 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을 쓰기 시작하였다. 책계 왕은 고구려와 한인들의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 태수들 사이에 미묘한 국제관계를 타개할 목적으로 대방군 태수의 딸 보가 부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왕비는 용모가 아름다워 왕은 왕비의 품에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한다. 이때 고구려의 서천왕이 대방군을 침범하자 대방군에서는 백제로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백제 조정에서는 왈가왈부 의견이 분분했으나 대방 태수와는 장인과 사이의 사이가 되는지라 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군을 보냈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와 백제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한편 낙랑군은 백제가 자신의 영토를 엿본다며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에 백제왕이 직접 나가 싸웠으나 죽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 낙랑 두 나라와 원수지간이 되어 국경 방비는 물론 싸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뒤를 이은 분서왕은 책계왕의 장자로 불구대천의 원수인 낙랑국에 복수할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왕은 또다시 낙랑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두 임금이 계속하여 뜻밖의 죽음을 당하게 되니 백제의 대외적인 적개심은 더욱 강해졌다. 분서왕 다음에 비류왕에 이어 근초고왕이 왕위에 올라 북방의 고구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 증강과 군사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수가 백사장은 군사를 조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매우 편리한 곳이다. 왕은 태자 수를 동반하여 군대를 사열하는 등 규칙 있는 생활을 실천하는 데 솔선수범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백제 군사들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진용 또한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군사들은 지휘자가 흔드는 깃발에 따라 대오를 정리했다. 기병, 보병, 장창대 등
가지각색의 군사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이들이 훈련을 잘 받은 막강한 군인 군사임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런 사열은 고구려에 대한 일종의 시위이며 무력을 과시하는 작전이었다. 기회를 노리던 백제는 26년 드디어 3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침공길에 올랐다. 패수를 사이에 두고 양군이 대치하게 되자 백제의 지휘관인 태자가 돌격을 지시해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돌진하였다. 백제군이 쏘는 화살은 고구려 군사의 머리 위에 비오듯 떨어졌고 백제군이 휘두른 장창이 햇볕에 번쩍하면 고구려군의 머리는 추풍낙엽처럼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고구려에서도 이 싸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고국원왕이 친히 진두지휘에 나섰다. 백제 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명령하였다. 저기 붉은 깃발 앞에서 지휘하는 자가 고구려의 왕이다. 저놈을 사로잡아라. 백제군이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자 고구려군은 완전히 패배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돌격하라!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백제군은 고구려 왕의 말에 화살을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쏘아댔다. 고구려 왕도 지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으나 백제 태자가 음기응변에 능해 적절하게 지휘를 내렸고 백제군도 사기가 올라 고구려군을 공격해 들어갔다. 일대 혼전이 벌어지던 찰나 백제군이 쏜 화살이 고구려 왕을 정통으로 맞췄다. 아이쿠! 비명소리와 함께 고구려 왕은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백제의 태자는 앞으로 힘껏 달려나가며 외쳐댔다. 돌진하라!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라! 이때 태자의 옆에서 그의 용감한 모습을 지켜보던 장군 막고해가 돌진하라는 태자의 말고삐를 잡았다. 이에 태자가 성을 냈다. 적국의 왕을 사로잡으려는 찰나에 이게 무슨 짓이오? 막고해는 아뢰었다. 태자, 저하 적국의 왕이 죽었다 합니다.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될 말씀. 이 기회에 고구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자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잠시 멈추고 막고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부터 족한 것을 알면 영화가 계속되고 위태로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왕을 없앴으니 족한 것을 알고 그만 그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듣고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장군의 말씀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친 좋은 말씀이요. 그리고 즉시 그곳에 전승을 기념하는 돌을 쌓고 회군하였다. 태자는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후 이곳에 다시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며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이후로 백제의 국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한산에 절을 세우니 밤낮으로 범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일단 백제의 흥성 시작 부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